네, 싱글벙글쇼 3부, 4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초대석 있습니다. 자, 달라스 한인치과 최초 3D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 도입해서 한참 지금 하고 계신 분이죠. 프레시 스마일 치과의 여광재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광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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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맞아요. 피곤해 네. 보이시는 것 같아. 네네. 요즘 좀 바빠서요. 네. 예. 공사가 많으세요. 예. 입안 공사가. 네, 공사도 많으시고. 뭐 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왜 우리가 그 보이는 라디오로 네. 이런 걸 직접 보여주셔서 우리 해가지고 슬라이드 보면서 공부했잖아요. 네, 공부 열심히 저희도 했고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질문들 많이 좀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뼈가 없는데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네, 그죠, 그죠. 예, 아날로그 임플란트나 디지털 임플란트 공이 뼈가 없으신 분들은 골 이식, 미국 말로는 본 그래프트라고 하는데 네. 그게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공사하기 전에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요. 임플란트를 하기 위한 본 그래프트, 골 이식이죠. 파운데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기초 공사라고 할 수 있는 골 이식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임플란트를 하려고요. 우리 이제 치과에 가면은 보통 이제 골 이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듣는 적이 있습니다. 그 왜 해야 되는지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원장님. 예, 보통 네. 치아가 상실되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치아를 받치고 있던 뼈 부분, 잇몸뼈 부분이 흡수가 되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추후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 임플란트 주위에 적어도 최소한의 1.5에서 2mm 가량의 뼈가 필요한데 이러한 뼈가 부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골 이식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치주 질환이나 외부의 충격 등의 파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네. 치아를 상실하고 나서 뼈 부분이 대부분 부족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뼈 이식을 대부분 한 80-90%의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네.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자체적으로 원래부터 이렇게 그 잇몸이 약하신 분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 원래부터 이 네. 균이라든지 이런 거에 약하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있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치주 질환이나 외부 충격에 의해서 또 이렇게 파손된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해야 네, 되는군요. 어떤 질환이라 그러면 결국은 뭐 박테리아나 세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약해졌다. 예,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는데 그 치료하고 그것을 보강하는 공사, 예, 골 이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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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렇게 좀 그냥 보시고도 알 수 있나요? 뼈 이식이 필요하다 아니다는 어떻게 판단이 되는 예, 겁니까? 그럼? 본래 이제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2차원 이미지를 보고 이제 뼈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다 이걸 판단을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뼈의 두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요거를 이제 육안으로는 확인 불가능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잇몸 티슈의 두께 이런 거를 바늘침 같은 걸로 이렇게 꽉 눌러서 체크를 해본다든지 그렇게 일부분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3D CT, 3D 오랄 스캐너 이런 것들이 나와서 네. 뼈의 두께를 확인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 이 정도면 임플란트에도 튼튼한가 아니면 부족한가.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시나리오를 제가 네네. 말씀드려 볼게요. 네. 환자분이 딱 오셨어요. 네. 이분이 과연 뼈 이식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예. 어떻게 판단을 저희 같은 경우에 하게 되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독일 서론아사에 3D CT를 구비하고 있어요. 그게 네. 결국 글로벌 넘버원 브랜드인데 네. 요 CT를 이용해서 3차원 엑스레이를 일단 촬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촬영된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분과 같이 상담을 하시면서 모의 시술을 해봐요. 임플란트를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실제 식립을 해보는 겁니다. 임플란트 아오. 시술을 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해본다는 예, 얘기죠. 예, 가상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걸 그래서- 그냥 컴퓨터로 보여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3차원 이미지로 네. 실제 환자분의 뼈에다가 이식을 하기 전에 일단은 가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봅니다. 예, 네. 환자의 지금 상태는 이런데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네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
임플란트가 최소한의 직경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네. 이때 주위에 뼈가 있는지 그리고 길이는 충분한지 요거를 파악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 그렇겠네요.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을 해가지고 뼈 이식이 필요합니다 또는 안 필요합니다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집에 우리가 액자를 걸려고 못을 박잖아요 네, 벽에다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보드판에 허당인 게 있어요. 음. 근데 그 안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박으면 아주 튼튼하죠. 예. 쉽게 생각하면 그 나무를 보강하든지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빠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물렁한 벽에다가 못을 박으면은 못이 금방 그렇죠, 내려오듯이 그렇죠. 튼튼한 벽에 못을 박아야 오래 가게 오래 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네, 네. 아까 그 이제 잠깐 말씀하실 때 2mm 정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건 좀 어려우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시뮬레이션으로 그렇죠. 이렇게 가상으로 해 보면은 아 이게 부족하다 아니면 그냥 충분하다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무지 과학적입니다.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네. 물렁물렁한 그런 벽에다가 못을 박으면 박는 사람도 불안해요. 예, 말이 안 되죠. 오래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단하게 미리 기초 공사를 해놓고 임플란트를 한다. 네.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뭐 당연한 이치네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네네. 게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은 많이 이해를 하시지만 일부의 환자분들께서 뼈가 없으면은 무절개 디지털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시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네. 그런데 공이 아날로그 임플란트나 디지털 임플란트나 뼈가 없으신 분은 뼈를 보강하는 작업을 공이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잇몸을 뼈로부터 박리를 하고 시술을 하게 되고 무절개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에서는 네. 절개 없이 작은 홈만을 통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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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아날로그든 이게 3D로 하던 무절개를 하던 어쨌든 이 파운데이션 기초 공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네, 필요한 맞습니다.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일단은 골 이식을 하게 되면은 물론 뭐 환자 상태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그게 우선 아무는 시간도 필요한가요? 시간이 예, 얼마나 그렇습니다. 되나요? 예.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골 이식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철썩 달라붙어서 네. 뼈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 생각은 생각하시는데 그래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모든 걸 빨리 하고 싶거든요. 우리 시간이 없거든요. 네, 네. 아닌가요? 예, 근데 시간이 필요하죠. 얼마나 그런데 걸려요? 사실은 음. 그러한 재료들은 뼈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재료가 되고 몸 안에 있는 피에 있는 파골세포와 조골세포 즉 뼈를 부수는 세포와 뼈를 새로 만드는 세포가 상호작용을 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뼈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건 재료를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 몸에서 그것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은 우리 몸이 해줘야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단단한 벽돌 같은 걸 묵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럼 얼마나 그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3개월에서 네. 6개월 정도 네, 네. 부위에 따라 좀 틀리고요. 그러군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은 고리식을 하고 나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가치를 좀 넣어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했다가 예, 그 맞습니다. 완전히 단단해진다고 확인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완전한 임플란트가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시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이제는 우리도 상식만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상담원으로 가면 우리 되겠어. 지금 뭐 상담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또 뼈 이식을 혹시 안 했을 경우는 또 어떤 문제점이 또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네, 무절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프레시 스마일 치과의 여광재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 이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원장님, 뼈 이식, 골 이식을 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돈도 없고요. 저는 이건 좀 안 하고 그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받치고 있는 흙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무가 쓰러지겠죠. 쓰러집니다. 넘어지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튼튼하지 않은 그런 뼈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임플란트가 오래가지 못하고 빠지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요. 네. 당장 가까운 시기에는 뼈가 너무 얇으면 밖에서 금속체가 비쳐 보여요. 네. 그리고 네네네. 그리고 길이가 뼈의 길이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네. 신경을 손상시킨다든지 아니면 상악동을
구멍을 낸다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빠질 수가 있네요. 예,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안 할 걸 안 해야지 그렇죠. 꼭 해야 될 걸 안 그러면 하면 또 해야죠. 큰일이 난다는 게 그러니까 마찬가지겠네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의사분들도 당연히 아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반드시 이건 해야 된다고 네. 권하시겠죠. 그거 했다가 말썽 생기면은 서로가 음. 불편한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재료도 그럼 다양한 거예요. 아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몸이 그것을 맞춰 나간다 그러셨는데 네, 네네. 그 맞습니다. 재료도 또 그럼 여러 가지가 있나요? 뼈 이식 예, 재료. 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재료는 자기 몸에서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사랑니 부위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 뼈를 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뼈를 쓰게 되면은 뼈를 만드는 세포가 이미 있고 그렇죠. 뼈도 그럼, 같이 있는 최적의 상황입니다. 네, 그럼 좀 빨리 쉽게 생각하면은 굳게 되겠네요. 예. 네. 하지만 단점이 뼈를 일단 채취를 해야 되니까 이중 작업이 되네요. 예, 추가적인 외과 수술이 필요하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세요. 아, 그렇겠네요. 그럼 대체할 수 있는 재료들도 있는 건가요? 예, 대체할 수 있는 재료 중에서 두 번째로 좋은 게 이제 동종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미국 말로는 알로그래프트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뼈에서 뼈를 만드는 부분만 채취를 해요. 그것도 가능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세포나 이런 건 없고 뼈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재료들만 걸러낸 그런 것이 재료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네. 자기 자신의 뼈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네, 그럴 수는 있겠네요.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이 좀 높다는 게 단점일 수가 네, 있고요. 자기 게 아니니까. 예. 네. 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또 있나요? 예, 그 외로 소나 말, 돼지 이런 데서 아. 뼈를 추출하기도 하고요. 동물에서. 예. 네. 또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합성뼈를 쓰기도 합니다. 네, 네, 네. 주로 많이 하는 게 그러면 자신의 것. 예, 자신의 네. 거는 제일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의사분들은 권할 텐데 예. 환자분들은 그걸 2번 하는 셈이 되니까 예. 아. 조금 꺼려할 수도 예, 있겠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뼈라든지 합성뼈 아, 이런 것들을 서로 그렇군요. 섞어서 쓰거나 이렇게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턱이 좀 이렇게 나온 분은 이게 좀 매끈하게 되길 원하잖아요. 예, 원장님 웃지 마시고요. 그 턱뼈를 좀 이렇게 깎아 주셔가지고요. 주의식 조만간에 가게 여기 깎아가지고 그 뼈를 좀 넣으면 안 됩니까? 그러셔도 되는데 네네. 그러면은 외과 수술이 너무 커지니까 그죠요. 양악으로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악이 지거는. 그럼 너 아파서 안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양악 수술 굉장히 맞습니다. 양악 힘들고 수술입니다. 오래 걸리고. 선생님 예, 양악도 하시나요? 양악은 제너럴 덴티스트에서는 안 하고요. 그건 네. 전문이죠. 오랄 서전 분들이 주로 하십니다. 그건 완전히 아. 서저리 쪽으로. 예, 네. 그쪽 다시 또 그 수련을 하신 분이 예, 하게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그러니까 재료는 자기 것을 쓰면 가장 좋지만은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 것들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 가격은 또 뭐 다 재료마다 또 다르겠네요. 예, 일단은. 그리고 가격뿐만 아니라 얼만큼 뼈가 필요하느냐.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뼈의 위치에 따라서 적합한 뼈가 틀리게 됩니다. 이런 아. 것들을 치과 의사분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분야에 최적화된 그런 그렇겠죠. 재료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네네. 네. 우리 채팅방에 지금 조금 이렇게 헛갈리신다는 말씀을 올라오신 분들이 있는데 자칫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골 이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골 이식은 이제 잇몸이 약한 경우, 그쵸 원장님? 예, 네, 약한 경우에 골 이식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자가 진단이 안 되죠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본인은 잘 모르는 자가 진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렵고요. 저희 그렇죠? 치과 의사들도 네. 엑스레이나 이런 거 없이 판단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 같이 느낀 거는 그런데 이게 그 두께가 굉장히 뭐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골 이식 그러면 굉장히 뭐 큰 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뭐 2mm 정도니까 예, 작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뭐랄까 큰 수술하시는 분은 어려울지 몰라도 예. 우리가 볼 때 큰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섬세한 부분이죠. 오히려. 예, 맞습니다. 네. 이제 뼈 이식 방법에 대해서 이참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뼈 이식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파우더 형태나 조그만한 칩 형태로 된 뼈를 써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뼈 이식이 필요한 뼈의 부분을 열고 네. 그러니까 뼈는 뼈에 닿아야 되니까 잇몸을 열어서
뼈 이식이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가루라든지 칩을 채워 넣습니다. 네, 네네, 그런 네. 거죠. 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좀 두께가 크거나 그러진 않죠. 예, 맞아요. 블락 형태로 된 걸 드물게 쓰기도 하는데 네. 그거는 뼈가 정말 없으신 없을 분에 때나 한해서 그런 거죠. 쓰는 거고 네. 보통의 경우에는 본그라프트 골이식이라고 하면은 가루로 된 가루로 된 거를- 파우더 형태를 쓰게 됩니다. 네, 네. 어, 그러면은 좀 그렇군요. 이해가 돼요, 그죠? 네, 네. 그 뼈이식 방법을 그럼 설명을 한번 해주셔도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파우더 형태로 된 음. 또는 칩 형태로 된 뼈를 넣는 거를 골 이식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파우더 형태나 칩 형태로 된 걸 가지고 네. 본인의 조혈 모세포라고 해요. 그런 어떤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걸 재료로 뼈를 만들게 되는데 단단하게 만들게 돼요. 이때 중요한 게 일단 뼈를 넣고 그냥 닫으면은 음. 바로 뼈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티슈의 재생 속도, 잇몸의 재생 속도가 뼈의 재생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그냥 닫으면은 티슈가 자라나서 뼈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뼈가 안 되고 뼈가루를 함유한 티슈가 돼 버려요. 아하. 그래서 그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콜라겐 멤브레인이라는 걸 써요. 네. 아이고. 이거 전문 용어네요. 전문 용어 나옵니다. 네네. 그건 어려워져요. 뭐냐면은 일종의 차단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티슈가 뼈 가루 쪽으로 자라나는 거를 방지하는 방지해 주는 그런 거를 골 유도 재생술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이제 전문 용어로 예,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지금 거기까지 지금 머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네. 생각할 때 부피가 큰 거 아니고 가루라든지 파우더된 거를 이렇게 넣어서 자생적으로 굳게끔 만들어 주는 거. 네.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해도 네,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때 꼭 차단막이 필요하고 네. 네. 음. 다른 조직 들어가지 않게 예, 뭘 좀 막아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임플란트는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골 이식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약을 복용하시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아버님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뭐 당뇨약이라든지 뭐 고혈압약 이거 드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수술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사전에 치과 의사와 메디컬 닥터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의 건강 상태를 같이 체크합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이 현재 제대로 조절이 되고 있는 상태, 물론 그러한 질환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약을 드시면 조절이 됩니다. 네. 그러한 상태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네. 사전에 치과 의사분한테 꼭 말씀을 해주셔서 메디컬 닥터와 조율할 내용이 있으면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그쵸. 정보를 네네.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뭐 여기 병원 가면은 음. 굉장히 까다롭게 모든 걸 많이 물어보고 네. 많이 적으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더 필요한 거니까요. 그럼 그렇죠. 네네. 특히 뭐 수술 전에 1시간 이상 물어보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럼. 우리 어머님 다리 수술하시는데 정말 복용하는 약이 좀 많으시거든요. 네, 그 일일이 다. 그 약 이름이 또 되게 길잖아요. 막 그런데 그거 찾느냐고 이거 드시고 계십니까? 그럼 내가 그걸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복잡했던 맞아요. 게 나는데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죠?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해야 그렇습니다. 네, 네. 당뇨약이나 뭐 고혈압약 복용하시는 분은 또 이렇게 메디컬과 상의해서 그렇죠. 전에 상의해서 또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우리가 잇몸이 아까 잇몸 얘기, 잇몸이 뭐 약하고 뭐 잇몸에다가 바로 임플란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골 조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골 그렇습니다. 이식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평소에 좀 이걸 좀 튼튼히 하는 그렇죠? 잇몸이 좀 튼튼하면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원장님? 일단은 세 가지를 해주시면 돼요. 네. 첫 번째로 주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최소한 6개월마다 한 번씩 클리닝을 해주시고 네, 이제는 검사도 우리 방송 받고. 들으시는 네. 분들 6개월은 머리에 다 박혔을 거예요. 네, 네, 6개월. 댁에서 매일매일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치실. 치실을 사용해서 깨끗이 하라. 네. 애들도 해야 돼요. 그럼 애들도 맞아요. 마찬가지로 애들 때부터 뛰더라고요. 방지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치과 가면 그거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방법. 방법. 그래서 아이들부터도 해야 된다, 그렇죠? 예방이 최선입니다. 네, 치석 예방에 가장 좋으니까. 네. 그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칫솔질. 올바른 칫솔질. 항상 아래 위로 칫솔질을 하셔야 되는데 네. 옆으로 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딴 생각해요. 우리 칫솔질하면서 딴 일하고 딴 그래.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옛날 악하고. TV에 광고에 나왔던 그 차인표의 분노의 칫솔질은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 양반은 안 좋은 예로 안 좋은 예. 많이 꼽히죠. 그렇게 하다가는 그 1년 못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스케일링 좀 잘 받으라고는 하지만 또 딱딱 맞춰서 가기 어려운데 네. 스케일링이 왜 중요한가요?
어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네. 안 보이는 곳에 치석과 플락이 쌓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게 네. 스케일링을 하면은 이빨이 약해진다. 시린데 이빨이 약해진데 왜 하냐? 그거는 스케일링은 박테리아의 집을 없애는 겁니다. 그걸 아주 파괴시켜 버리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박테리아의 집이 치석과 플락입니다. 그걸 네. 없애는 거고 스케일링을 하신 이후에 잠깐 쉬리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네. 6개월에 한번 처음 목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기분 알죠? 그 기분 알죠? 아이고, 어우, 야, 정확하게 명절 때 해주시네. 목욕한 느낌 있잖아요. 어. 시원한 느낌. 네. 아니, 너무 적나라했네. 아니 괜찮아요. 우리 같으면 이제 예전에 군대에 있다가 네. 나와가지고 어. 목욕탕 가서 시원한 아, 그 느낌. 그 느낌. 이제 이제 좀 땀하네. 비로소 이제 그게 가겠네요. 그렇죠. 계속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 아기 낳고 한 2달 동안 좀 가만히 있잖아요. 막 옛날에 안 씻고 막 이러다가 한번 쫙 씻은 느낌 같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칫솔질로는 안 되니까. 안 예. 되는 거죠, 안 되는. 그걸 이제 거죠. 기계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칫솔질 깨끗이 하고 치실 잘 사용하면은 그래도 이제 타고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렇죠. 괜찮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예방 방법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되겠어요. 네. 네. 차인표의 분노의 칫솔질 왜 나오냐고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스케일링 잘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냐고 이렇게 네, 올라왔는데 맞습니다. 맞죠. 맞는 얘기군요. 가장 중요한 네. 치과 진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만 해도 나중에 좀 덜 고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튼튼하고 오래가는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면은 또 어떤 게 중요합니까? 집이나 나무나 튼튼하려면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 수북히 흙이 덮고 있으면 절대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네. 우리의 치아도 잇몸뼈가 음. 건강하면은 계속해서 80, 90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잇몸뼈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군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죠. 튼튼하려면 뭐 집이나 나무나 뭐 사람이나 그렇죠. 기초공사 네. 요거 제대로 하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프레시 스마일 치과의 우리 여광재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